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시 주식온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다우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TSMC의 호실적으로 뉴욕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2% 넘게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 가져가는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한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별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힘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시장이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25% 하락하면서 2,60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밀리면서 현재 7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아직도 매도 우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게 역시나 하방 압력을 작용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의 하방을 조금 방어를 하고 있지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도 물량을 보태고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장 안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윗단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휩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WHO의 감염병 위험 경고와 관련해서 엠폭스 이런 감염병 관련 테마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상위 테마에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이슈까지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멘토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11시 주식원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시세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진매트릭스, 미코바이오메드, 휴마시스 모두 AI 시스템이 9시 때 포착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또 명문제약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아직까지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죠.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주의 움직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AI가 또 쇼박스 짚어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세병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상위 테마로 확인해 봤던 것처럼 바이오가 조금 휩쓸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은 멘토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어쨌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1조 클럽 달성에 이렇게 달성을 하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눌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게 됐었을 때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흐름인데 특히나 더해서 지금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매도 우위를 좀 펼쳐주고 있다. 누적으로는 물론 매수가 좀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래야 현물 시장도 같이 올라와 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오늘은 변동성을 좀 보이는 테마가 지금 앞에서 보셨듯이 엠폭스라던가 아니면 진단키트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고비 출시가 됐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을 확대해가는 이런 흐름들을 포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좀 약간 관망을 좀 하면서 좀 쉬어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집 나간 외국인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시장입니다. 수급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안에서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슈를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서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고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위고비가 15일에 출시가 됐고요. 16일부터 초도 물량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에 충분한 공급 물량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기자 수까지 적지 않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고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 세론이 특별하게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비만 치료제의 화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 괜찮을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모멘텀을 받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격 매수를 하실 때는 멀리 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투자가 아니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자동차 이쪽도 지금 올라가야 하는데 그 원동력이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그쪽으로 수급이 원래 들어가야 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쪽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겠지만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가격대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효과가 좀 굉장히 괜찮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작용도 없다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비만 관련해서 좀 힘들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치료제 역할로 톡톡히 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는 특히나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을 거의 완료해가지고 이제 비만 치료제도 출시가 이제 곧 예정이 되어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그렇지 잘 가지 못하고 있다가 주춤거리면서 조정 구간에 있다가 이제야 조금씩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묵직한 종목들을 좀 가치 있게 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좀 묵직한 종목들을 좀 한번 두루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뭐 시총이 한 3천억 미만 되는 그런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 중에서 이제 뭐 고려약품이라던가 뭐 명문제약이라던가 뭐 등분 이런 섹터로의 종목들은 조금은 조심을 하자. 당일 트레이딩 혹은 아니면은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노보노디스크랑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공동 개발 그리고 기술 수출을 위한 기밀 유지 협약 체결 이런 것들을 주목받으면서 좀 지금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은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크지만 그래도 이제 비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슈몰이를 할 게 지금 특별한 이슈가 많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단기간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은 조정이 크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상 외로 이 비만 치료제 테마의 시세 분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의 가능 여부가 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 어느 정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관련주들 몇 가지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급등주 AI 포착 종목에도 관련주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명문제약의 고지혈증 치료제에 들어가는 특정 성분이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입증이 되면서 관련주로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멘토님 우리 명문제약 AI 시스템이 또 포착을 해냈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 딱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종목은 시총이 1,000억 원이 안 됩니다.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당일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포착기를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과감하게 이럴 때 테마성으로 지금 이슈가 몰이되고 있으면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제 비중의 한 5%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지킬 라인들을 먼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착 가격이 2,360원에 지금 들어갔는데 2,360원에 여기 지금 돌파 시점에서 들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1차 익절 라인이 2,450원대에서 2,400원
조금 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차 익절 가격도 2,600원대로 이렇게 타겟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이라던가 아니면 차트를 통해서 정확한 맥점을 좀 공략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이면은 이렇게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명문제약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위고비 관련 주로 이렇게 엮이면서 관련 테마로서 부각이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내년부터 20살부터 34살까지 이제 청년들이죠. 청년들 같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정신질환 관련 진단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저께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관련해가지고 명문제약이 만드는 약이 셀트림정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항우울제입니다. 그러면은 정신질환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이 약을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약간 폭넓은 그런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곁들여져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격적으로는 저는 지금 한번 공략해 볼 만한 라인은 맞다. 지금 돌파 시점이 2,400원이 돌파가 되면은 여기 AI가 지금 그어놓은 선인 제가 그어놓은 게 아닙니다. 2,600원까지 충분히 한 번쯤은 찔러줄 수가 있고 2,600원이 치고 나간다면은 2,800원 정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고비와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가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또 명문제약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명문제약 시총이 조금 작은 가벼운 몸집의 종목이죠.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또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추가적인 재료가 될 수 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정신질환 관련된 항목까지도 추가된다라고 하죠. 이 소식과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가 제2의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장 안에서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AI도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잡아냈습니다. 진매트릭스, 미코바이오메드, 휴마시스 5개 종목 중에 3개가 다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어떻게 하나씩 좀 각각 살펴볼까요, 멘토님?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엠폭스 관련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우선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팬데믹 때 그리고 이제 엔데믹이 오면서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뭐 휴마시스라던가 수젠텍이라던가 진매트릭스라던가 굉장히 많은 이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돈을 많이 벌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거기에 따라서 유보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 많은 현금들을 어떻게 사용을 했었는지 이거를 이제 그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진출을 위해서 뭔가 교두보를 확보한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저는 이런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현금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재무가 좀 튼튼하지 못한 회사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잠 못 이루시기보다는 저는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코멘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휴마시스를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이제 그 전통적이 아니죠. 한 3, 4년 전부터 이제 팬데믹 때 굉장히 부각이 됐었던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금을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우선은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80원대에서 포착을 했습니다. 1680원대에서 포착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윗꼬리 달고 일봉상으로는 윗꼬리 달고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재료가 신선하지 않습니다. 엠폭스 관련해서는 벌써 8월 달에 이슈가 한번 있었고 WHO에서 굉장히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는 지금 1,000명 정도가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진단키트 수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다시 시세를 받고 있는데 이게 신선하지가 않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지금 공략은 지금 오늘같이 밀리는 시장에서는 한 번쯤 해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 진매트릭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I가 포착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3,800원대에 그 진입을 했다가 지금 우선은 익절 라인을 한번 터치를 하고 왔어요. 근데 진매트릭스는 재물을 한번 살펴보시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굉장히 현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피해 가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이제 AI가 추천을 한 이유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변동성이 좋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3% 이상 포착된 이후에 3%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줬었다라는 점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미코바이오메드를 보게 됐었을 때도 이 종목은 좀 크게 튀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튀었는데 2,000원까지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종목을 선정할 때도 이제 그날 시세를 아침에 어떤 종목들이 테마를 주목을 받는지 이거를 먼저 포착을 해보면은 그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우선 대장주가 출발을 하고 그 뒤에 따라서 후속 주자들이 출발을 하는데 후속 주자들 같은 경우에 이 AI가 대장주를 포착할 때도 있는데 후속 주자들을 잡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좀 빠르게 판단을 하신 이후에 손절가와 익절가를 빠르게 타겟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기술적으로도 여기에 익절 가격이 정확하게 라인들이 그어져 있어요. 근데 그 1차 익절 가격은 대부분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분할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 이런 것들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 QR코드 들어오시면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같이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테마성이 굉장히 짙은 관련주들이죠. 비만 치료제와 같이 흐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변동성을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시장이 밀리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주들이 조금 더 크게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주 세 가지, 오늘 AI가 잡은 세 가지 종목 같이 만나봤습니다. 진메트릭스, 미코바이오메드, 휴마시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 시세가 연출돼서 AI가 포착을 해냈지만 각각의 개별 모멘텀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내가 같이 AI 시스템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방송 중에 저희가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만 메시지 받으니까요.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호실적이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매출,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섰고요. 특히 3분기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507만 명 늘면서 예상치였던 452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멘토님,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렇게 구독을 한 사람들이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신규 구독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2분기 때도 넷플릭스 실적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우려 섞인 그 예측들이 많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한 아이디로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출이 과연 잘 찍힐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웠던 부분을 넷플릭스가 비밀번호 강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IP 추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강화를 시키면서 그런 리스크를 좀 없앴다라고 1차적으로 그걸 해소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광고성 이제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0만 수준을 뛰어넘는 500만 명 수준 구독자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그러면서 전 세계에 한 2억 3천 명인가 제가 정확하게 2억 8천만 명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점이 어떤 점이냐면은 신규 유입자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저렴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광고를 보면서 시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가진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앞으로 신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징어 게임 1으로 인해서 굉장히 흥행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에 신드롬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흑백 요리사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정말 프로그램을
대부분 못 보고 있거든요. 안 보고 있는데 흑백 요리사는 봤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섬세한 손길로. 네. 근데 좋아해서 이렇게 봤던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늘도 시세를 보여주는 게 뉴라던가 덱스터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그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긴 하락의 늪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포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총이 한 2, 3천억 됐던 종목들이 시총 1,000억 미만으로 밀린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술력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뭐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라이언 그 메타의 오라이언 출시와 더불어서 좀 약간 그쪽으로 좀 모멘텀을 좀 받았던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도 지금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은 구축됐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신작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뭐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뭐 프로 레슬링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컨텐츠도 한다고 하면 스포츠 관련한 컨텐츠도 이렇게 공략을 한다라는 점들이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을 좀 더 좋아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대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배급사인 이제 쇼박스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쇼박스가 지금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갔었던 뭐 4,200원대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기가 쇼박스가 이제 앞으로 개봉을 앞둔 정화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4,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됐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접근을 하신 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지켜봐도 지금은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지켜가는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된다. 단 한 4,000원 정도의 그 가격 라인은 좀 지켜졌었을 때 이 전제 조건을 좀 달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와 관련해서 오늘 급등주 AI 포착 종목 중 쇼박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지난번에 시세가 분출이 됐었지만 현재로서는 차익 매물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저희가 급등주 AI 포착 종목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여러분이 시기적절하게 딱 캐치해갈 수 있는 방법이 AI 시스템이니까요.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 주식원에서는 가치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AI가 선별한 이번 한 주 동안의 가치주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번 한 주 동안에 방산주들 정말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AI도 확실하게 짚어냈죠. 현대로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착일은 15일이었네요. 15일에 포착을 해줬는데 현대로템의 이 K2 전차 폴란드로 수출을 하고 있죠. 네, 폴란드의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한국을 방문을 하면서 현대로템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차 계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멘토님 현대로템 여태까지도 안정적이다. 뭐 신고가 계속 경신한다 하는데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저는 현대로템이 달리는 말이지만 올라타도 되는 말이지 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증권가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밴드를 좀 형성하고 있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6만 7천 원을 제시했던 증권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 6만 7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벌써 돌파를 한번 했었다가 지금 오늘은 아무래도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현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고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들려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만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출 관련해서 2차 협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방사는 지금도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수주를 받았던 물량들을 내 수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재무상으로 찍혀준다라면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실적을 발표를 해준다라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현 위치에 있지 않고 좀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식이 실적을 좀 배반하지 않는 섹터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방산을 꼽고 싶어요. 방산은 실적을 배반하지 않고 주가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좀 시장에서 좀 빠졌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방산 쪽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포착을 해봤을 때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잊을만 하면 일어나서 유가를 흔들고 아니면은 또 방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이렇게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여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증시의 변동성을 키워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여기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기에서 증시 폭락이 오더라도 방산 관련해서는 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워낙 잘하고 있고 9개국 수출 국가에서 지금 11개국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저렴한 가격대 대비해가지고 성능도 다른 타 국가 이제 군 강국인 뭐 미국과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납기도 굉장히 딱딱딱 맞춰서 하는 우리나라 굉장히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매출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지금 현 레벨이 아닌 저는 7만 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은 방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철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만약에 뭔가 이제 종전이 되고 종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건 관련해서 뭔가 지금 당장에 얘기되는 건 없겠지만 내년 7월에 이탈리아에서 재건 관련한 그런 그 회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철도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 양쪽에서 사업을 잘하면은 그리고 이제 23년도 대비해가지고 지금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현재 4만 원대에서 지금 7만 원대까지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과거의 사례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을 보면은 충분히 답안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현대로템 살펴봤습니다. 달리고 있는 말이지만 충분히 올라탈 수 있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2차 계약이라는 모멘텀이 따라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에 봄직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 나간 외국인이 방산주들은 또 꾸준히 담고 있는 걸 본다면 향후의 흐름도 괜찮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별적인 이슈 그리고 재료 모멘텀
보시면 모두 다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짚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을 더 받아가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팍스 통신망 준비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유세벽 멘토님의 앞으로의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QR코드도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가치주 AI 포착 종목 중에서 S&T 다이내믹스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보다는 그 다음 거래일에 포착을 해줬네요. 현대로템의 K2전차에 당사의 변속기를 장착할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이라 또 똑같이 부담스러운 자리 아닐까라고도 느껴지는데, 자, 고점 영역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올라타도 되는 말일까요? 사실은 현대로템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네. S&T 다이내믹스는 약간 의심스럽나요? 조금은 이게 현대로템보다는 좀 이게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이제 들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은 좀 여유롭게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와 관련된 그 모멘텀도 있겠지만 총화포 이런 수출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내수 시장도 확실하게 잡고 있고, 그리고 수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27,500원이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은 24년도, 23년도 대비해가 현대로템은 2배 가까이 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인 건데, S&T 다이내믹스도 어느 정도 크게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선 차트 그 재무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23년도 옆에 화면에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T 다이내믹스 23년도 매출액이 4,86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416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업이익이 여기도 2배 가까이 뛰고 있어요. 24년도 가이던스가 920억 가까이 2배 이상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에 따라 당기 순이익도 2배 가까이 뛴다라는 거는 회사가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고 주가는 거기에 따라서 2배까지는 올라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과거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컨센에서 지금 목표 주가는 아직 제시는 안 했지만 그래도 밸류업의 시작점이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해봤을 때 저는 S&T 다이내믹스도 지금 27,500원이라는 가격대가 다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정이 살짝은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25,000원 가격대까지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고점이었던 25,000원에서 26,000원 이 레인지, 여기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지지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25,000원에서 26,000원까지 한 번은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27,500원을 뚫었을 때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에 이어서 S&T 다이내믹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대로템보다는 조금 짧게 기간을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종목일 것 같은데요. 신고가 경신 후에 매물 출회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25,000원에서 26,000원 라인까지 조정이 들어오고 그 선에서 지지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눈여겨보고 계셨다면 이런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을 AI는 정확하게 포착을 해내고 있습니다. 내가 단기로 접근을 하겠다. 안정적인 흐름도 괜찮지만 나는 데이 트레이딩에도 능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AI 시스템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가치주 AI 포착 종목을 만나보고 있지만 급등주 AI 포착 종목도 늘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날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을 AI 시스템이 정확한 시점에서
포착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AI가 주는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방산과 관련해서 현대로템 그리고 S&T 다이내믹스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치주로 돌아와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또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으로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 분출되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어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워낙 갭을 띄워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그 갭을 메우려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도 전망 좋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SMR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 관련해서 벌써부터 예전 한 7, 8월 이때부터 벌써 이제 네.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음. 우리나라는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주다가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신선하지는 않다. 하지만 근데 그래도 이제 SMR 관련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두산 관련해가지고 좀 노이즈가 있었었습니다. 그때 밥겟하고 아니면 그러면 두산 퓨얼셀로 이렇게 뭐 합병을 한다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 금감원의 제재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살짝의 그 부침을 좀 겪고 있었었지만 그래도 관련 종목에 가진 그런 체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베이스를 바탕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SMR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그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아마존이라던가 메타라던가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그냥 일반 원전을 짓기에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소형 원전으로 인해서 발전량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공장을 빨리 지을 수 있는 이쪽으로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예 인수를 해버리고 공룡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그 관련 모멘텀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미국 시장처럼 온전하게 투자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을 봤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 레벨이 아닌 그 이상 위로 올라가 정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주가 흐름이고 저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우선은 작년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이라던가 크게 눈에 띄게 이렇게 눈에 보이게 가시화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포착은 안 되지만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말. 그러면은 이제 회사가 두산은 아무래도 돈을 잘 벌어들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두산 그룹주들 대부분이. 근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당기순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추가 가산점을 주고 싶고 SMR 관련해가지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는 내년 3월 정도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라던가 아니면 폴란드 뭐 등등등 기타 여러 국가들이 굉장히 큰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원전은 한 번씩 변동성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묵직하고 답답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갭을 띄어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2만 원의 가격대를 지켜준다라면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트라이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원전과 관련해서 이슈 자체의 신선도는 조금 떨어진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짚어봤습니다. 확실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가의 흐름이 오히려 계속해서 나오는 모멘텀 대비해서는 많이 바닥권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 매수 접근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멘토님의 코멘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주시는데 앞으로 시장 대응에 맞춰서 내가 가치 전략을 또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앞으로의 장도 유세벽 멘토님과 함께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동안 문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연관지어서 만나볼 수 있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진을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번 주 수요일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현대로템과 S&T 다이내믹스 같은 그런 관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관계가 정확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2만 원 위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느 정도 주가의 하방 압력을 막아냈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왔었을 때 거기에 주가 방어를 어느 정도 해주느냐. 근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버텼는데 우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변동성이 뛰어난 만큼 그리고 상승률은 더 클 거예요. 기대 수익은 높겠지만 기대 손실폭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번 9,000원 라인까지는 치고 가진 못했지만 8,750원 정도까지 한번 치고 왔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한 10% 내지는 15% 정도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우선 익절을 하고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제 타점을 잡고 이렇게 공략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진이 뭐 나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래량이 어저께만 이렇게 퉁 튀었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좀 밀리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8,000원의 가격대를 지켜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실적들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이 재가동되고 있고 수출도 잘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수주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온전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고 뭐 약간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는 테마성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우진을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줄 때마다 너무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길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차익을 좀 챙겨가자, 실속을 좀 챙겨가자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두산 에너빌리티랑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의 그 해외 수주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진은 공략을 하실 때 단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진이라는 종목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지금 계속적으로 한번 잊을만 하면 튈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수익권이신 분들은 손실 중이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튈 때 그때 차익 실현하시면서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우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치고 올라갔을 때 2만 원이라는 그 주가의 선을 지켜냈다면 우진은 조금 힘이 빠지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 상승폭이 큰 것처럼 기대의 손실폭도 크다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AI가 어느 시점에 포착을 해냈는지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시스템은 이 우진이라는 종목을 수요일장에서 짚어냈습니다. 7,920원, 8,000원 미만에서 잡아냈기 때문에 AI가 진입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같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래도 최고로는 한 10% 넘게는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본다면 참 급등하는 종목들 살펴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요. AI 시스템이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종목을 포착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이렇게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익을 제대로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진행하는 이벤트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만나볼 수 있는 가치주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엔터주를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4일에 포착을 해냈죠. 이번 주가 시작될 때 바로 AI가 포착을 해낸 종목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제 특히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BTS의 제이홉이 전역했고요. 그리고 어도의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한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하이브 좀 추세를 전환할 수 있을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추세상으로는 하락 추세에서 상단 라인을 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 이평선인 이 121선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기서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를 하기에는 충분히 좋은데 3분기는 대부분의 증권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예상치보다 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근데 주가에는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밀렸는데 이제 더 이상 더 떨어질 거야 라는 좀 약간 그 예측을 하기보다는 지금의 현 가격대가 주가의 그런 악재란 악재들이 다 반영이 돼 있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바라본다라면은 충분히 저렴한 구간에 있는 것은 맞고 그리고 뭐 기타 많은 다른 SM이라던가 아니면 YG라던가 JYP라던가 이런 엔터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곧 우리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파급력이 센 BTS가 이제 완전체 복귀가 내년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정말로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 매출이라던가 아니면 앨범 판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르세라핌이라던가 제가 그 아티스트들 이름을 다 알진 못해요.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10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11월, 12월 이때부터 매출들이 좀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내년 매출로 4분기 매출로 실적 시즌에 1월 달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브는 지금 쭉 보게 되면 차트를 한번 줄여서 보게 되면은 30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15만 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이 채널을 그리면서 내려왔어요. 하락했다가 올라가고 하락했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그리면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하락 추세의 상단 라인이었던 지금 가격대가 한 18만 원, 19만 원 라인인데 19만 원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20만 원이 돌파가 됐다라고 하면은 슈팅 파동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살짝의 조정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이 하락 그 추세에서 상단 라인의 저항을 맞는지 그리고 돌파 여부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좀 확실하게 포착을 하고 공략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이 가진 것, 그 10월달 실적 시즌, 요번 시즌에는 좀 좋진 않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모멘텀 플레이를 하기에는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공략해보기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마무리를 좀 드리면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기술적 분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종목을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 이렇게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아침 8시 50분부터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QR코드로 관련된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이브라는 종목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추세 전환을 꿈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지점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월요일에 AI 시스템은 포착을 해냈는데 그때 이후에 잠깐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크게 슈팅이 또 나왔습니다. AI 시스템이 알려주는 그 시점에 진입을 했었다면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수익권에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치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는 한 주 동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흐름 안에서도 그날 급등하는 종목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I 시스템은 또 급등주 AI 포착 종목까지 선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내가 그때그때 바로 시기적절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를 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 오늘 오후장까지는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런 시장에서는 저는 그냥 뭐 PC라던가 모바일을 덮어두고 좀 리프레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좀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투자의 기회를 좀 삼아봐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고 싶으신 분들, 좀 혼자서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런 날 그냥 덥고 이제 비가 오겠지만 좀 리프레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는 마음을 내려놓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시면서 급등하는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